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어. 요거 이제 딱 하나 됐어 지금. 뭐 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하나 됐어.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법안만 통과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두고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 딱 하나 네. 통과됐어.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2차. 2차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차가 기다리고 있나 봐. 요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2차가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야.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야. 네. 요 2차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2차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안하고 민주당이 조금 달랐잖아. 네.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율을 조금씩 하면서 정부의 입법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 네. 최종안. 최종안을. 자,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넣고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 있었죠. 일어나. 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고 여기에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소 공소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차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이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표를.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수청법의 6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넣었어요. 사이버 범죄는 한 해에 한 30만 건 정도인데 저걸 중수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데 저러면 선택적 수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권 6개 범죄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그 죄명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1차 수사권 조정 때 했던 그 6대 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그대로 안으면서 저 6대 범죄는 무한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범죄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소한 지금 만큼은? 중수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그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수청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더 무한히 사이버 범죄까지 너무 늘렸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중수청이라는 것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을 만든 이유가 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네. 기능 그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를 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4,80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검사는 한 200명 정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에 남는 것은 공소청으로 기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중수청은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중수청법을 저렇게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6대 범죄까지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우선 수사권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보다 우선해서 중수청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너네 전부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저거는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위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또 뭐가 하고 문제가 되냐면 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저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네.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안 가져와서,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지금 김성태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수청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조작 수사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저 구조는 공소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중수청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원화가 이게 좀 고약하네. 그러니까 이원화가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 일원화됐다. 이것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역시 됐다, 이거. 소통되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임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걱정했던 가장 그 문제 이원화, 그것도 공소청에서 그 위 상관으로 오는 이 이원화 가장 문제 삼았거든. 네. 근데 이게 되게끔 해놨네 또. 이거는 고약하네. 이거는 의도적인 고약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이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공소청법 37조 1항과 2항을 문제 삼았던데 1항과 2항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7조 1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처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 다시 말해 공소청의 최고의 그 수장은 네. 모든 수사를 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 입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권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남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네네. 대표적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지청 사건인데요. 울산시청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 사건 있잖아요. 그 울산지청에서 수사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뒤에 중앙지검을 옮긴 다음에 대전지검 대전지검 생뚱하게 수사하게 글로 했어요. 보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기 가갖고 격려했어. 아, 그렇지. 예.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사로 결론 난 사건이란 난 말이야. 사건이지.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또 만들어 놓았더라. 음. 요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김학의 출금 사건도 있어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그 사건이 관할이 안양지청에 있어요. 그게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양 사건을 수원으로 옮겨요. 이정석 검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자기 똘마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청장,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이래저래 옮겨가지고 자기의 신복이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 규정인데요. 네.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가 조용해요. 그렇지. 아, 불만이 없어. 검찰이 너무 반발하지 조용하잖아요. 않아. 그 사법개혁 3법 우리 통과시켰을 때 대법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박영재 그만두고 예. 조이대 뭐 도어 스태핑하고 맞아요. 검찰이 조용합니다. 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아. 이 공소청법 제가 아까 제 준비한 거 하나 올려주시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법제처에 지금 그 검찰청법을 치시면 검찰청법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소청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요. 그래서 검찰의 지금 그 권력 구조를 공소청법에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공소청장의 직무 이전 그 검사들의 저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지금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사를 평범한 행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검사들의 특권적인 규정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와 징계 등등의 특권적인 규정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특권적 규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을 그대로 이름 간판가리만 한 법이다. 그럼 간판가리만 하면은 괜히 돈 많이 들고 그렇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 공소청법은 지금 검찰의 단계 3단계 구조, 대검, 고검, 지검 이거를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고등검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또 3단계로 그대로 놓는 이런 규정. 네. 이런 것들은 공소청법이 그러면 검찰개혁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공소청법 한번 올려주시면 맨 마지막에 뭘 갖다 놨냐 하면 네. 검찰청 폐지 후에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6개월 동안 또 유예기간을 뒀어요. 검찰청 붙이게. 폐지 후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6개월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또 6개월 연장을 하는데 저 부칙 규정이 지금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흡수하는 부칙 규정을 그대로 뒀습니다. 아, 저게 핵심인가 그래서 보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 알박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게 서울중앙지검 조직표예요. 만일에 지금 공소청법이 시행이 되면 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수사관
특활비까지 전부 그대로 스테이입니다. 아, 유예가 되니까 검찰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1년 유예시켰고 6개월을 더 유예시켜. 시켰고 6개월 지나더라도 지금 검사와 검찰청의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아, 또 구축에 만들어놨기 똑같네? 때문에 그냥 똑같다는 거죠. 공소청법에 그러네?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간판가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문제네. 아니 1년이나 시간 줬는데 이게 뭐야? 나는 1년인 줄 알았어, 임마. 지금까지. 6개월을 왜 또? 아, 6개월을 또 주면 안 죄송합니다. 되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네들이 언제나 그러잖아. 그래, 항상 등자 그래. 하나로 조금씩 그래. 조금씩 넓혀가고. 맞아. 야금 이중구조 물어 우리가 문제 삼니까 부칙으로 하는 일어나 했더니 또 부칙으로 이렇게 야금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아유, 정부안은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수사권을 그대로 직접 사건을 보유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알사탕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사할 수 중수부 있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수부 같은. 네. 그러면 검사들은 완전히 땡큐죠. 땡큐지. 이 프로수가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제일 네. 그러네.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됐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뭐 똑똑한 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3탄. 3탄이 뭐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바꾸려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탄이에요. 3탄.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총리실 검찰 TF에서 이걸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인식 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 TF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 의견, 그러니까 현행과 같이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것이 45.4%. 그러니까 국민 꽤 여러분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네네. 남겨두는 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 그때도 의견.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 답정너식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지를 보면 진짜 좀 심각한 답정너야. 자, 네, 소개해 주시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적절한 공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질문인데 네네. 첫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질문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요 단어. 이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그렇죠. 이미 심어줘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보기 한번 네, 가볼까요? 1번 직접 보안 수사.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등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답이잖아, 이건. 신속하고 적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을 눌러야지. 그렇지. 2번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대상 사건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검사가 보안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선택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몰랐죠. 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하여 오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보안수사 요구도 금지.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하여 오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개 근데 선택지. 아,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거 요구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1번 눌러야지 뭐. 근데 질문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 맞아. 질문에 답이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34면 이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신속하고 적정하게 뭘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설문에 이제 3번을 가지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하는 이런 설문지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분들에게 이런 대안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건 답정너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 당론으로 폐지 당론을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안 수사 의견을 수렴하겠다 3월 4월에 그렇게 해서 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이 돼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결정이 되는 조직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심사를 해야 말씀이군요. 되는 거죠. 3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로 보안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좀 뭔가 호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건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그 국민을 위한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별건 수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어요. 네. 수사를 할 때는 별건 수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별건 수사의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하죠. 예. 별건 수사 아니라고 막 보안 수사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나서 무죄 난 거는 1년, 2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 남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보안 수사로.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는 사건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 그래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하고 같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덮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불송치를 하잖아요. 네. 검찰에다가 이거는 대북 송금 아니야. 불송치라면 검찰은 196조 2항에 따라서 바로 보안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보안 수사로 수사권 남용,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별건 개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잘못되었다. 네. 조금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자꾸 그 댓글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경찰은 착하고 검찰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예요. 권한의 문제. 어느 쪽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사건이 있었다. 근데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경찰이 이 사람을 지목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도 그 사람을 지목했고 법원도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만든 법이지만 태완이법에서 수사를 다시 했더니 진짜 범죄자는 감옥에 이춘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재판 소원제라든지 아니면 법원국제를 통해서 정리. 그리고 검사는 수사권은 갖고 있지 말어. 기소만 해.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해 줘. 이거거든요. 아까 그 설문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과 법원의 영역을 나누는 것인데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고 아까 말했듯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다시 준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잘못하는 것은 그 안에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지.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면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징계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 안에 제 생각은 검사도 넣고 판사도 넣고 외부인도 넣고 수사관도 넣고 다 넣어서 이쪽 저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건 경찰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검사까지 그 수사권을 가져가지 않게 한다. 요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금 3차 요구안이 또 들어왔지만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네. 어떻든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추미애 위원장님 등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나쁜 손길이 뻗쳐올지 모르니 아, 이건 뭐 당연하죠. 그것을 잘 찾아서 네. 중간 소통을 잘해서 완벽한 걸 만들자고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법안 소위 심사하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네.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회 법사위가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경찰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건 다 가면서 갈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영교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내에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알려진 것은 엊그저께 이제 법사위원장 하시는 추미애 의원,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그리고 김용민 의원, 이 세 분이 제일 열심히 해오셨고 세 분 다 법조인이죠. 이분들이 이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뉴스에 기사가 실렸고 저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군부 독재로 돌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25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없애버렸던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게 이제 검찰청법에 있었는데 검찰총장을 윤석열 같은 이런 그 검찰총장이 전국의 2,500명 검사를 수족 부리듯이 부릴 수 있도록 검사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된다. 상관 검사는 밑에 부하 검사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뭐 보고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은 사건 배당을 다른 검사한테 그냥 재배당해버릴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모든 검찰이 한 몸뚱이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이거 없어진 지 20년 넘었는데 그 조문 내용이 과거 20여 년 전으로 그대로 부활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알려드리면 공소청법 8조인데요.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공소청법 37조는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딱 하면 옛날이면 무조건 이유 불문 따라야 한다라는 걸로 그렇습니다.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네. 오히려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완전한 그렇습니다.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검찰청법 개정 문제는 과거 한 25년 전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하나씩 또 이거 바꿔왔어요. 그때도 검찰 조직의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 검찰청법을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없앤다 하면은 검찰 조직이 나서서 주요 정치인, 대통령, 청와대까지 캐비넷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없어져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청법에. 그것을 하나 없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상관 검사가 부하에게 지휘 감독한다,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꿨고, 그것도 또 바뀌어가지고 부하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못하도록 다 바뀐 게 벌써 15년 전인데, 아니,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도 못한 그 전에 군부 독재 시절의 검찰청법 내용으로 공소청법에 규정을 했다. 공소청은 기소 담당하는 데인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정부안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고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권한을 갖게 한 점도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걸 이제 독소장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쿠팡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엄희준 지청장이 부당하게 지시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문지석 검사를 징계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당한 그렇습니다. 지시 거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독재 정권이 만에 하나 들어서서 검찰총장이 이거 내 지휘권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독소 조항을 악용해서 이거 야 내 말대로 그냥 수사해라고 하는 순간 끝장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징계유예 해부할 수가 있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하급 부하 검사를 좌천시키고 그렇게 입을 막았죠. 그게 그대로 부활됐다는 거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쿠팡 노동자들 퇴직금 그 지급 거부 사건 그것도 지금 최근에 상설특검에서 그냥 혐의 없음 무혐의로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 사건에서 지금 혐의가 있는 부장검사는 오히려 살고 착한 그 문직석 하급 검사는 징계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그렇습니다. 유지하면서 이 지금 법 개정안에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아예 이런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알고도 국무총리실사나 검찰개혁 TF팀은 요것이 전부 아니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이전 검찰과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고 네네. 있는 것이냐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한 가지 더 좀 내용을 보면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이제 공소청 검사들이 있는 공소청은 기소만 한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법안에 보면은 경찰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소청 검사한테 수사 착수합니다. 일일이 전부 다 과거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돼 있었는데 지금은 통지하여야 한다. 보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찰총장부터 공소청장부터 밑에 검사들을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하나로 이렇게 수족처럼 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가가지고 경찰 수사 시작부터 전부 다 수족처럼 또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보안 수사권까지 만약에 주면은 그냥 제2의 검찰청이 더 큰 조직으로 중수청, 경찰청까지 직접 그냥 지휘하는 더 큰 검찰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에게 완전히 숨기고 엊그저께 드디어 이게 당으로 와서 추미애 이런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그대로 과거 군부독재 검찰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 이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그다음 또 따져볼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유를 좀 이따가 이제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또 명칭과 관련된 부분도 공소장이 아니고 검찰 네네네. 총장으로 쓴다면 이건 또 뭐냐? 이게 네네. 검찰을 했지 않은데 네네.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은 명칭을 놔둬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 이제 생중계가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헌법에 검사가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법률에 헌법에 있는 용어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당장 위헌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단어를 존치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검사라는 거를 그런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우리 명칭이라는 게 회사도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대표이사가 팀장으로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5급, 4급, 3급,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관리관, 이사관 이런 직급의 명칭도 있지만 실제 부를 때는 과장, 계장, 국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장. 그런 것처럼 부르는 이름은 공소청장, 부르는 그 담당자는 공소관 이렇게 하고 그것의 헌법적 개념은 검찰총장이다. 단 개헌하기 전까지만 그렇게 별도로 부칙에다가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호도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검사, 검찰총장 그리고 그게 헌법에 있다. 그러니 검사, 검찰총장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단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네.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이거 지금 토론과 논쟁이 없다.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네, 이대로 네. 간다라고 또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버려서 야 그러면은 결국 검찰 부활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아마 일반 국민들 검사만 얘기 들으면 그냥 막 우리는 엘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있어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군부 독재 회기형 내용이지만 절차적으로도 군부 독재 회기형입니다. 왜?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내란을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켜 줬는데 이재명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국민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도장 찍고 끝내려고 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죠. 왜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느냐. 다행히 몇 명 의원, 뜻있는 의원이 대통령한테 찍힐 거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친 이재명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공격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것을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엊그저께부터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죽 이 몇 명의 소수의 의원들이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포위를 당했으면 울분을 토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김용민 의원은 엊그저께 여러 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사실 처음 들어보는 시민단체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이 반대 성명을 내고 할 정도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의 의원들이 이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제가 쇼츠에 올렸더니 정말로 반응이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검찰 기득권 세력에 포위를 당했다. 이 지금 제시한 법안 내용들을 다 살펴볼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주도했던 것 아니냐. 법안의 내용은 아예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다라고 의심을 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죠. 하나는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일단 돼야 하고 거기에서 설득의 과정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하지 않고도 아예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 불난이 폭발할 것인데 이거 정청래 대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봉지욱 기자가 오.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까? 써왔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저도 네.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네. 맨바닥에서 저도 맞이를 해야 됩니다. 최욱하고 관계랑 좋아졌습니까? 봉지욱이랑요? 네.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와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고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 삐진 거 아닙니까? 안 삐졌습니까 봉지욱? 또 그 이현주 의원 얘기 왜 합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닐봉지 속 체육 봉지욱 기자 박시호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 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준비된 게 있고 다음 주에 들고 나오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하진 않았고 김종훈 기자가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오마이TV,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김성태 녹취록 네. 그거를 맞아요. 말한 거였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나옵니다. 또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박상용 검사의 법인카드 내역. 그걸 어떻게 알아? 업무 카드 내역. 방법이 있죠. 와. 네. 박상용의 법인카드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일절 외부 음식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하고 수원지검도 그렇게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카드 내역을 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뭐 모든 걸 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뭐 너무 당당하잖아요. 지금 당당해. 많은 것들이 당당한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냥 목적은 자기가 어찌 됐든 뭐 정치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치?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서 진짜. 응징이 나를 또 바보로 하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준석 봐라 지금. 엉망됐다 이준석. 네, 우리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냥 변호사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네. 물론
변호사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냥 또 지켜보지는 않을 테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작품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치검찰 7개 네. 사건. 네. 근데 7개 중에 2개는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고 5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재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12.3 내란을 일으킨 틀을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나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 네. 한번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네, 볼까요?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죠. 들어보죠.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죠 우리가. 예. 일단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네네. 1번 자료를 보시면 1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윤석열의 이재명 제거 타임라인 이거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비약적으로 중간중간 뭐 있는데요. 일단 23년 2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이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이게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네. 뭐에 대한 수사 보고서예요? 이거를 이제 수사 보고서의 제목을 보시면 2번 자료 2번. 뭐에 대한 건지. 뜬금없이 뉴스타파에 대한 거를 만드는데 수사 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 파일 네. 관련해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영상에 대한 녹취록 분석을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대장동 부실 수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아시겠지만 2022년 3월 6일에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네.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 녹음 파일을 보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왜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8일 후인 2월 10일에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시면 네. 중앙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번째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장동 관련이었어요 당시에. 네. 대장동 위례 성남 FC 하나로 묶여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미리 진술서를 써서 낸 다음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어요. 진술을 거부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자료 보여주시면 피의자 신문조서. 네. 이건 윤석열 검찰이 만든 겁니다. 제2회 성명 이재명. 그래갖고 2023년 2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27호 조사실에서 등등등 해서 저희 김영석 검사 있죠. 네. 김영석 검사 누군지 아시죠? 남욱 변호사한테 내가 너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거의 반 협박했던 그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제가 8일 전에 그 수사 보고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여기 질문에 등장합니다. 질문에 등장하는데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7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곽수환 씨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피의자는 진술서에서 김만배가 공산당 언급이나 욕설을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과 녹취를 한 후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피의자도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달라고 홍보했던 녹취록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관련 기사 및 블로그를 제시하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 김만배 등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썼던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뜻이 뭐냐면 당시 김만배가 공산당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거지. 씨알도 남욱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김만배는 공산당이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알고 보니까 김만배랑 짜고 니네가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건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6번 자료 보여주시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SNS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이 나오자 알려달라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만배와 신앙님을 일부러 만나게 한 다음에 이재명이 녹음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 보도되기 5달 전이에요. 5달 전에 짜고 녹음을 시킨 다음에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게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검찰이 그렇게 봤다는 검찰이 거야.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선거 결과를 조작한 악질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나와요. 여기. 오케이. 5번 자료. 5번. 여기 또 이제 이날 검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위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2021년 9월 14일 피의자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9월 15일 만들어진 것으로 김만배 본인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사주인 것이 공개되고 혐의선상에 오르자 만들어낸 사후 증거입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만배는 원래 투자자 20명을 모집해 천화동인 1호에서 18호를 팔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유리한 조건이어서 투자자가 없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거짓 발언을 해가며 자신과 피의자 입장을 변호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김만배의 녹취 발언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2021년 9월에 대선 후보였을 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네가 김만배를 조종해가지고 만든 사후 증거다.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했다. 너도 공범이란 취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실제 내가 당사자면 이거 진짜 네.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게 잘 보세요. 답변을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답변 보시면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 받아보잖아요. 네. 질문 한 400개 하거든요. 네. 이게 꼭지 돕니다. 와, 난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아.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을 엄청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 계속 물어요. 답변을 얻어내려고 끔찍해. 한번 읽어주시죠. 자, 피의자는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개 해명 발언을 하면서 이성문의 19년 1월 성남시가 공산당 같다고 언급한 증언이나 22년 3월 6일 공개된 김만배의 위 21년 9월 녹취록 발언을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욱에 의하면 김만배로부터 공사와 성남의 뜰이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이성문 증언이나 김만배 녹취록은 그처럼 싸우는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남욱한테 다 자백을 받았어. 남욱에 네가, 의하면 네가 시켜가지고 공산당 그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고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 한상진 김용진 기자나 저나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봤냐면 이재명과 짜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협조를 하고 모의를 했다. 요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조사를 두 번째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일 후에 6.15. 2월 16일에 이 조사 6일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대장동 사건으로. 근데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됩니다. 부결됐어. 그 실질심사를 못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대장동 사건이 끝난 거예요. 대장동으로는 이제는 네, 어려워. 끝난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세요. 지금 2023년 2월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이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에 착수를. 야 대장금이래. 대장동으로는 야 텄어. 야 대북 송금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오케이. 사건을 조작해서 완성을 어느 정도 시켜요. 네. 시켜놓은 다음에 9월 달부터 언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5개 언론사에 대해서 9월 7일에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강백신 팀장을 해가지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뉴스타파는 사형에 처해야 하고 국기문란 사범 어쩌고 저쩌고 김기현이고 난리치잖아요. 난리 났었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유일인 방심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청부민원 사건이고 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편은 사과까지 했어요. 네, 사과까지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 JTBC도 저에 대해서 야, 그만해. 사과 방송을 하고 그만해, 했는데 문규. 난리 났었어. 근데 왜냐하면 언론이 일단 입틀막을 시켜버린 그러니까 거야. 당시에 하여튼 9월 그리고 수사팀 발족하고 일주일 뒤인 9월 14일에 저랑 한상진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4일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대북송금으로 치는 거야. 네. 맞아. 이게 그러니까 대북송금으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재구성했지만 제가 보니까 얘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만 없어지면 네.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이재명이고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 나 우리 2차 일단 구속영장 청구 지기 전에 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2번이나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여론이 그랬어요. 어.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틀 막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의 예상이 빗나간 게 유창훈 부장판사가 실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게. 그렇지. 근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주는 이거는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날.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저희 집에 대한 저와 한상지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인데 압수수색? 저희가 나중에 영장을 봤더니 왜 유창훈이 왜 기각을 했지 봤더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건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상한데 왜냐하면 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만세를 불러버려요. 검사가 나 진술 회유 진술 세미나 있었고 이걸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이걸 판사가 본 겁니다. 아, 그걸 봤어. 네, 원래는 이화영의 진술만 봐서는 아닌데 이화영이 실제 진실은 이렇습니다로 폭로를 하니까 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 제가 말 바꿨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던 상태예요. 왜 이화영이 말을 바꿔가지고 기소를 못했던 상태니까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야 니네 기소도 못한 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장동에다가 대북 송금 플러스 백현동 사건을 붙인 거예요. 백현동 사건도 우리 말 많잖아요. 뭐 식품연구원 부지를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때 유창훈 부장판사 기각을 안 시키고 만약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은 안 일으켰을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렇게 됐다. 목표 완수. 자,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만 이제 관심이 모든 있었던 관심이.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제거 실패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다시 타임라인을 보시면 검찰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검찰을 버립니다. 야 검찰 안 돼. 검찰 안 돼. 이제 군으로 네. 간다. 11월 6일에 여인영, 곽정국, 이진우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내란 특검이 발표한 게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맞아. 앞뒤 맥락을 하나도 없이 발표하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야 한동훈 이거 안 되겠네. 한동훈 이 새끼만 믿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해서 사령관들을 자기 측근들로 임명한 다음에 다음 달인 12월 21일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시킵니다. 그거는 요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제가 왜 알게 됐냐면 네, 요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의 최측근이 누군지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 한 분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도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의지가 있었대요. 근데 한동훈이 옆에서 하지 말라. 자기가 처리하겠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못했다고. 이건 최측근입니다. 구속시킬 자신 있다고? 네, 한동훈이?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그건 법무부 그랬을 장관 것 같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잖아요. 난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그때 거야. 김건희가 반대했던 거 아시죠? 처음. 바로 갔거든 비대위원장으로. 그때 김건희가 강력 반대했습니다. 아. 김건희가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강력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한동훈으로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더 좀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듬해인 1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덕도 테러 사건. 테러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배우가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네.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혼자 미친 짓을 한 건지. 야,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만날 대해서도 것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인영이나 뭐 곽종근, 이진우 지금 뭐 특히 여인영은 방첩사령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보사도 있고 뭐 해서 정보사, 국정원, 방첩사가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 했는지 요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실패했고 완전히 실패. 두 번째 영장 청구는 부담이 되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언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 매우 합리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건 합리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까 그 검사들의 그 질문 봐봐.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수사도 하고 내가 기소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기소의 정답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하지.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되는 그렇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수청 수사관이라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공소청에 올리면 공소청 에라이 에이, 쓰레기 그렇지. 같은 놈아 이거 그러니까 바로 못한다니까. 아웃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막자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됐지? 그럼. 맞아. 딴 데서 딴 얘기. 야, 이씨. 근데 뭐 하는 이미 짓이야.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우리 정편에서 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방어하고 그랬는데 이미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더 맞아요. 씌워졌어요.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플래닝과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그런 특수부 그런 능력이 있는 특수부 검사고 법무부 한동훈 장관 시킨 건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3월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법무부의 감찰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 내용이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원문 보시면.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그룹 회장이잖아요. 실질 사주인데 주주총회를 해야 돼.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잖아. 구속돼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자기 부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주주총회 준비해야 되니까 누구 수원지검으로 오라 그래. 거기서 총회를. 진짜로. 와 이거 미친 거 왜냐면 아니야? 주주총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 지금 보도 안 나왔죠. 와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김성태를 만납니다. 실제로도. 아니 무슨 우리가 그 필리핀 마여강 얘기할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묘령의 여자가 뭐 생일 케이크 들고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실제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영화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도는 국정조사 하지 말고 정성호 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면 되죠. 왜 부담이 없냐면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송병훈 부장판사가 공소 기각했잖아. 공소 기각해버렸잖아요. 끝났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화영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만약에 이화영에 대해서도 당신도 공소 기각. 그럼 누구 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공소 기각했어.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을 공소 기각했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재판 받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올 텐데 말이 오든지 되냐. 안 오든지 간에 이게 이 정도 나오면 정성호 장관이 결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국민적인 여론과 이해가 됐잖아요. 이런 자료나 이해 없이 갑자기 공소 취소하겠다면 욕을 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사건만큼은 국정조사 하지 말고 네.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얘기를 이 매부쇼만 다루지 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연어술 파티 조작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런가. 그래서 나는 국정조사도 한 방편이 된다고 봐. 알리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는 안 하잖아. 안 해. 안 해.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물론 이제 방법론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또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나오면 종편이고 뭐고 보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마 없죠. 최대 주인공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남욱 변호사.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면 아까 남욱에 따르면 공산당 발언 당신이 만들었다면 요거잖아요. 남욱에 따르면 남욱에 의하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작 유동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3인성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있고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 세 사람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키맨이다.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개인 생각입니다.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참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네. 어마어마하게 높고 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또 아직도 분분하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3월 안에 보안 수사권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좀 전에 김승원 의원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승원 의원이 안 그래도 저 TBS 라디오 봉인의 제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정한 걸 뒤집을 수 있나요? 했잖아. 절대 못 뒤집습니다. 그럼 보안 뒤집힐 수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요구권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그건 높다고 봐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아니 그렇진 않아. 해지- 근데 해결돼. 정부 입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또 총리실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요. 보안 수사권은 공수처나 중수청 거의 설치법에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맞아요. 형사소송법 따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나와 고쳐야 되는 있잖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 의원총회에서 정했으니까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정했는데. 네, 가는 그게 거죠. 뒤집힐 확률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좀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들이 원한 오래된 염원입니다. 과거 검찰의 무도한 권력 남용과 비열한 모함 속에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견뎌왔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번 개혁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할 수밖에 없었죠. 기득권 사수에만 혈안이 되어 중수청법과 기소청 개혁안을 가로막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대통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는 검찰의 사유화된 권력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처절한 결단이 서려 있는 거죠. 조작과 탄압으로 점철된 검찰공화국의 종말, 이제는 우리 손으로 확실히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